도다 선생님은 산자 수명한 이곳을 매우 좋아하셔서 언젠가 여기서 학예 연수회를 열고 싶구나 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연수 도량을 짓게 되어 은사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나가노 연수 도량은 전국, 아니 전 세계 대표 동지가 모이는 이른바 광선유포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가노현에 세계 모범의 창가 학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도 온 힘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날 저녁 연수 도량에서 가루이자와 지부와 나카가루이자와 지부의 합동 간부회가 열렸다. 회합이 끝나기 직전에 모습을 나타낸 신이치는 멤버들과 함께 근행했다. 그리고 피아노 앞으로 가서 즐거운 히나 마쓰리에 이어 달의 사막 등을 잇따라 연주해 격려했다. 장례는 참석자들의 기쁨으로 폭발하는 듯했다. 동지는 신이치의 모습을 뇌리에 깊이 새기고 창가 사제의 대도를 긍지 드높게 나아가자고 새롭게 결의했다. 어떠한 권위나 권력으로도 사제가 맺은 마음의 유대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신이치는 학회원들이 강성한 신심을 관철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었다. 퇴전자와 반역자 그리고 종문 승려는 뒤에서 음모를 꾸며 신이치가 회합에서 지도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신이치의 기사가 세이쿄 신문에 실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창가 사제를 갈라놓으려고 했다. 그렇게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어두운 분위기가 학회에 감돌게 되었다. 신이치는 큰 회합에 참석하지 못하게 제약을 받으면 가정 방문과 개인 지도로 바쁘게 뛰어다녔다. 회합에서 지도하지 말라고 하면 시를 읽고 피아노를 치면서 회원들을 격려했다. 그 무엇으로도 광선유포를 향한 불굴의 혼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신이치는 나가노 연수 도량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만약 여러분이 괜찮다면 여기 모인 여러분과 함께 26일 일요일에 기념 촬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외에도 참석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오십시오. 장내에서 커다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나가노 동지의 염원이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나가노현 전체로 퍼졌다. 현 간부들은 어느 정도 인파가 모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설령 2천에서 3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도 혼란이 일지 않도록 청년부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했다. 촬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단식 촬영대 3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도착 시간도 정했다. 버스를 대절해 오겠다는 지역도 있었다. 분명 많은 사람이 자가용으로 올 것이다.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지 몰라 연수도량 앞 도로가 있는 공터를 이용하려고 땅 주인과 교섭했다. 허락을 받았지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그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좋다. 그렇다면 남자부가 제초 작업을 하자. 모두 의기왕성했다. 지금 이때에 스승과 함께 회원을 격려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사제 공전의 자각과 행동이 있는 곳에 환희가 솟는다. 신이치는 입회 32주년이 되는 8월 24일을 나가노 연수도량에서 맞았다. 새로운 결의로 출발을 맹세하면서 진지하게 근행했다. 오후에는 청년들과 자전거를 타고 연수도량 주변을 돌았다. 도다 조세이가 마지막 여름을 보낸 땅을 돌면서 그리운 은사를 떠올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이치가 연수도량에 돌아왔을 때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온 교육부의 청년교육자 대표가 막 연수도량에 도착했다. 멤버들은 버스 안에서 야마모토 선생님이
연수도량에 머물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뻤다. 얼굴 가득 웃음 짓는 청년들이 연수도량 현관 앞에 나란히 서서 신이치를 맞이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그럼 함께 기념 촬영을 합시다. 신이치는 멤버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섰다. 보다시피 나는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창가의 긍지를 가슴에 안고 자기 사명의 길을 활기차게 나아가 승리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퇴전하면 안 됩니다. 이 한 가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나는 광포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 가장 괴롭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날 저녁에도 신이치는 현지 동지의 집을 방문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간담했다. 이튿날 25일 오전에는 연수도량 뜰에서 교육부 멤버와 함께 테니스를 하고 거듭 격려했다. 이 테니스 코트는 현지 멤버가 연수해 온 사람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급히 준비했다고 한다. 이후 신이치는 모든 참석자와 함께 근행하고 출발하는 멤버들과 악수하며 배웅했다. 신이치는 제약을 받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동지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을지 기원하고 또 기원하며 지혜를 짜냈다. 성운에는 신심의 뜻이 온전하면 평등 대해의 지수가 마르는 일이 없다고 쓰여 있다. 광선유포를 향한 강한 일념과 기원이 있는 한 모든 장벽을 뚫고 나아가 반드시 승리의 길을 열 수 있다. 25일 점심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점차 굵어졌다. 신이치는 사쿠시에 있는 공로자댁을 방문하려고 나가노 연수도량을 나섰다. 빗속에서 청년들이 이튿날 열릴 기념 촬영을 위해 도로가 공터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동행한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작업이 끝나면 연수 도량에서 목욕을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먼지와 땀을 깨끗이 닦고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소중한 창가의 보배인 청년들이다. 먼지 투성이가 되어 작업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연수도량을 출발해 50분쯤 달리자 사쿠시에 있는 이시즈카 가스오의 집에 도착했다. 이시즈카는 40이 넘은 장년부원으로 사쿠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시즈카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선생님, 저희 집에 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시니치의 손을 꼭 잡았다. 이시즈카의 아버지는 양복을, 어머니는 기모노의 하우리 위에 입는 짧은 겉옷을 입고 시니치 일행을 정중하게 맞이했다. 시니치는 연수도량에 머물면서 스태프와 와 있던 이시즈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때 시니치는 개인회관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시즈카의 말을 듣고 감사의 뜻을 전하러 가자고 생각했다. 광선유포의 추진에서 개인회관의 역할은 참으로 크다. 각 지역에 큰 회관이 세워져 있어도 지부나 지구의 일상적인 활동 거점이나 자담의 장소는 개인회관을 비롯한 회원분들의 집이다.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현대에 펼쳐지는 장엄한 불법의 회자가 된다. 이시즈카가 시니치 일행을 거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간담을 시작했다. 마침 이날은 이시즈카 아버지의 80살 생일이라고 했다. 시니치는 축하하는 뜻에서 시를 선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벽에 걸린 일일 달력에 시선을 보냈다. 저 달력에 써도 괜찮겠습니까? 벽에서 내린 달력을 건네받은 신이치는 노부부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썼다. 아, 기쁘도다. 80살 어르신의 황금빛 얼굴. 신이치는 이시즈카 가스오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를 생애 소중히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거기서 인간의 길이 시작됩니다. 보은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 참된 불법자입니다. 또 개인 회관을 제공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평소에 신경을 써야 할 점에 대해서도 말했다. 어쨌든 이웃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도록 회합의 중심자와 잘 연계해 주차 문제나 소음 등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이웃집에 자주 찾아가 인사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웃과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흔쾌히 협력하고 응원해 준다면 그 자체가 광선유포의 모습입니다. 개인회관은 광포의 민중성입니다. 그곳에 견고한 신뢰의 성벽을 쌓아야 학회를 반석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이치는 이시즈카의 집 옆에 있는 개인회관을 방문했다. 1층은 이시즈카가 운영하는 건축 전기 공사 회사의 사무실이고 2층이 49.6제곱미터 15평쯤 되는 개인 회관이었다. 개인 회관에는 사쿠본부 지부 간부를 비롯해 현재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신이치는 모인 사람들과 함께 근행하고 여기서도 간담을 했다. 신이치는 사쿠의 동지에게 시를 지어 선사했다. 잊지 못할 사쿠의 행복한 눈동자로다. 사쿠의 벗, 오늘은 어떤가 하고 기원하는 나날. 신이치는 이시즈카의 집에서 나와 구라바야시 다스오미의 집으로 갔다. 구라바야시 가문은 에도 시대 초기부터 대대로 쇼야를 지낸 유서 깊은 가문으로 지은 지 350년이 넘은 안채는 현지 사람들이 휘파람 새 저택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구라바야시가 집 앞에서 우산을 받치고 서서 시니치와 미네코를 맞이했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시니치는 이렇게 말하고 활짝 웃었다. 6년 전에 도쿄에서 열린 본부 간부회 때 구라바야시는 시니치에게 저희 집은 에도 시대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고택입니다. 부디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 구라바야시는 71살이고 자녀 5명도 광선유포의 뜰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이날도 미국에 영주하는 넷째 아들만 제외하고 손자까지 모두 힘차게 모여 시니치와 미네코를 활기차게 맞이했다. 구라바야시는 시니치를 상석으로 안내했다.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대선배인 구라바야시 씨가 앉으십시오. 순간 안경 너머 구라바야시의 눈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히 떠올랐다. 하지만 시니치가 강하게 권하자 상석에 앉았다. 방에 있는 병풍의 서체도 훌륭했다. 검은빛 윤기가 도는 기둥과 아름다운 무늬로 장식된 난간이 품격을 느끼게 했다. 시니치가 집의 역사를 묻자 사실 저희 집에는 대대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옛날 어느 겨울밤이었다. 저수지에 빠져 추위에 떠는 여우를 쇼야인 히코자에몬이 구해주고 따뜻한 물로 씻겨준 뒤 산으로 돌려보냈다. 여우는 기쁘다는 듯이 캥캥하고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집 마당에 꿩 2마리가 놓여 있었다. 눈 위에는 여우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셈입니다. 시니치가 인간도 본받아야 하겠군요. 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망은의 무리가 책동하며 학회원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때이니만큼 모두 보은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꼈으리라. 도다 조세이의 사업이 파탄에 직면했을 때도
그때까지 도다에게 온갖 보살핌을 받고 대언을 입었으면서도 손바닥을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 악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떠난 자도 있었다. 망언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한 부정이다. 이 말은 철인 소크라테스의 잠언이다. 니치렌 대성이는 늙은 여우나 흰 거북이가 은혜에 보답한 고사를 인용하면서 축생마저 이와 같은데 하물며 인륜이랴라고 인간으로서 보은의 정성에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보은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근본이다. 구라바야시 부부의 손주 10명이 현악기와 하모니카, 피리 등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 시니치 일행을 환영했다. 시니치는 자녀에게서 손주에게로 신심이 이어지는 모습과 무럭무럭 성장하는 미래의 아이들을 보고 흐뭇했다. 불법이 지역으로 또 사회로 확대되고 자녀에게로 또 미래로 계승될 때 비로소 세계 광포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윽고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신이치는 구라바야시 다스오미와 팔짱을 끼고 정원을 산책했다.